저는 평생을 사람들의 몸을 만져왔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맥을 짚으며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어왔죠. 30년 넘는 진료 끝에 남은 하나의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지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3 한의사로 평생을 살아온 차연두입니다. 진료실을 떠난 지는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곁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 대신 작은 상담실을 열어 매주 몇 명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때때로는 동네 어르신들의 귀를 만지며 묵은 피로를 풀어주곤 합니다. 귀를 만지면 피로가 빠져나옵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겉으로 드러난 신경의 지도 같은 곳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귀를 만진다고 피로가 사라진다니 얼핏 들으면 민간요법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그저 감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30년 넘는 임상 경험, 수천 명의 환자, 수만 번의 시술 속에서 직접 손끝으로 확인한 몸의 회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도 잡아내지 못한 피로와 긴장을 귀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귀를 살펴보면 피부색이 탁해졌거나 귓불이 딱딱하고 차가워졌거나 귀 뒤쪽이 눌렀을 때 아프면 그건 모두 우리 몸 안에 과로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커피 없이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며 저녁엔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시리고 잘 자고 일어나도 피로는 여전하죠. 어떤 날은 몸이 멀쩡한데도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자꾸만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끔은 소화까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의 과로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모든 일을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고 있죠. 이런 일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과하게 긴장하면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집중도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자율신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는 예외입니다. 귀에는 자율신경과 연결된 말단 지점이 집중돼 있어요. 그걸 손끝으로 자극하면 몸 전체에 퍼진 피로 신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귀를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마다 귀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온기도 다르다는 사실을 무수한 손끝의 경험으로 체득했죠. 귀 앞에 청궁혈, 귓불에 이문혈, 귀 뒤에 예풍혈, 귓바퀴 안쪽에 신문혈. 이런 혈자리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특히 스트레스 해소, 두통 완화, 어지럼증 완화, 자율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학문적인 지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닌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 속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80 넘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불면증 약을 여러 번 바꿔도 소용없었고 늘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린다고 했죠. 말없이 할머니의 귀를 만졌습니다. 귓불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예풍혈을 누르자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렸죠.
저는 며칠 동안 하루 3번 손으로 귀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꾸 무시합니다. 하지만 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쉬어야 한다고, 지금 회복해야 한다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귀는 실제로 혈류가 풍부하고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한 부위로 온몸의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중추 지점이자 스트레스와 회복 사이를 오가는 교차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귀를 감싸고 부드럽게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몸이 그 즉시 반응합니다. 숨이 길어지고 어깨가 풀리고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청년은 그 길로 퇴근길 전철에서 귀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2, 3분 귀를 눌러주며 몸의 피로를 털어내는 그 짧은 습관이 불면, 불안, 두통, 소화불량까지 점점 줄여졌다고 했죠.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귀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셨나요? 혹시 귓불이 차갑진 않으신가요? 귓바퀴를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은 없으신가요? 귀 전체의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싸늘한가요? 만약 귀가 당신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몸을 회복시킬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는 귀라는 작은 지도를 따라가며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길을 함께 걸어볼 겁니다. 가장 민감한 신경 중 하나가 피부 바로 밑에 드러나 있는 곳, 바로 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지는 이 작은 기관은 단순한 청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귀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심리 상태와 신체, 긴장을 조절하는 핵심인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교감신경은 한마디로 우리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심장이 쿵쿵 뛸 때는 천천히 진정시키고 호흡이 가빠지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며 속이 더부룩할 땐 소화를 돕고 몸이 긴장됐을 땐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는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인데 이 신경은 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귀의 안쪽, 특히 귓바퀴와 귓불 주변에는 미주신경의 말단 가지들이 분포되어 있어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진정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 귀 지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살의 강인호 씨는 평생 영업일을 해오며 쌓인 피로와 긴장으로 인해 자주 가슴이 뛰고 이유 없이 불안감에 휩싸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늘 목덜미가 당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귀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귓불 아래쪽의 신문열을 자기 전 3분간 천천히 눌러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심장이 뛰는 빈도도 줄고 자다가 깨어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쑥 찾아오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를 누른다는 게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지갑에 작은 지압봉까지 넣고 다닙니다. 몸이 긴장될 때마다 슬쩍 꺼내어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이젠 일상이 됐지요.
이처럼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의 그 구조 안에는 신경말단이 집중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귀의 중심부, 귓바퀴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 그리고 귓불 주변은 뇌신경과 연결된 혈자리가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혈, 예풍혈, 이주는 자율신경 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부위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불면,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지압을 단순한 손놀림이라 여기기엔 그 작용은 매우 정교합니다. 귀의 표면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며 작은 압력만으로도 뇌신경계가 반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뇌는 그것을 감각 자극이 아닌 신경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회복 중심의 생리작용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지압은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귀를 천천히 비비고 눌러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귀가 붉어지며 따뜻해지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이런 자극은 단순히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목, 어깨, 그리고 머리로 연결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어지럼증, 특히 폐경기 이후 불쑥불쑥 찾아오는 상열감, 불면, 울렁거림 등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귀 뒤쪽의 예풍혈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2 서정혜 씨는 폐경 이후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두통약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강좌에서 귀 지압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예풍혈을 눌러보았습니다. 처음 눌렀을 때는 멍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확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날 밤엔 평소보다 빨리 잠이 들었죠. 그녀는 예풍혈을 하루 두세 번 꾸준히 자극하면서 약을 줄였고 자다가 깨어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귀 지압 하나로 모든 증상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지금은 회복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반복이 하루하루 피로로 지친 우리 몸에 조용한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지만 몸을 회복시키는 신호탑이기도 합니다. 손끝으로 귀를 누른다는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 몸의 신경계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귀를 만져보세요. 소리보다 더 큰 회복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명호 씨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귀 지압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나섰습니다. 퇴직 후 늘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이 잦았던 그에게는 단비 같은 정보였죠. 그날부터 명호 씨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귀를 힘껏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림을 보며 귀를 세게 문지르고 귓불은 손가락으로 돌리듯 비틀었습니다. 세게 해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귀끝이 붉게 부어오르고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 안쪽이 간질간질하면서 가끔 이명이 울리듯 들리기도 했죠. 참다 못한 그는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의사는 귀 안쪽 연골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귀는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 연골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명호 씨는 놀랐습니다. 좋은 줄만 알고 무작정 따라했던 귀 지압이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이 사례는 귀 지압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강하게 누르기입니다. 귀는 얇은 피부로 덮인 연골 구조여서 자극에 약합니다. 특히 귓불이나 귓바퀴 끝은 신경이 몰려 있어 세게 누르면 통증이 오래 가거나 신경통처럼 찌릿한 느낌이 남을 수 있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귀 안쪽까지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율신경과 연결된 혈점을 자극하겠다며 귀 구멍 안까지 면봉이나 도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귀의 내부는 청신경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잘못 건드리면 어지럼증이나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압은 오직 귀의 바깥, 즉 외의 부분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귓불, 이주기 구멍 앞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귀 바깥 가장자리인 귓바퀴 부근까지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또 흔히 간과하는 것이 손 위생입니다. 귀는 피지선이 적고 얇은 피부층으로 되어 있어 외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지압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거나 오염된 도구로 귀를 자극하면 여드름처럼 작은 트러블이 염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땀이 많은 날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귀에 상처나 염증,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압을 삼가야 합니다. 여드름이 났거나 습진처럼 가려운 상태 또는 모기나 벌레에 물려 부어 있는 상태라면 절대 지압해서는 안 됩니다. 귀가 좀 가렵길래 긁었는데 그 위에 또 지압까지 했더니 더 부어서 결국 항생제까지 먹었어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진료실에서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 역시 지압이 좋다는 말을 듣고 믿고 실천했지만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죠. 지압 시간도 중요한데 일부 사람들은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귀를 오랫동안 자극하려고 합니다. 귀를 만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골에 무리가 가고 붓거나 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이상 귀를 자극한 사람들 중에 귀 주변이 뻐근하고 울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장되는 지압 시간은 하루 12회, 각각 23분 이내입니다. 그것도 귓불, 이주, 귀바퀴를 번갈아 가며 자극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한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면 신경이 예민해져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지압 시기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또는 격한 운동 후 또는 감기 몸살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지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린 상태여서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지압 도구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속 재질이나 플라스틱 뾰족한 도구는 피해야 하며 고무로 된 부드러운 재질이나 손가락 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구는 사용 전후로 반드시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귀 지압은 분명 좋은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역효과를 낳습니다. 자율신경이란 건 쉽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귀를 지압하는 순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하다라는 경고를 보내는지를 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존중하는 태도가 귀 지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를 찾는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조급해지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귀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조심스럽게 다룰수록 그 진짜 효능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만지는 일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깨를 주무르고 목을 돌리는 일은 익숙해하면서도 정작 귀가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 하나가 몸 전체의 피로, 신경의 균형, 심지어 소화 기능과 감정의 흐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귀 지압 실전 루틴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지압 전 준비 루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도 준비 없이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로 손끝까지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가능하다면 손바닥을 30초간 마찰해 손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더 좋아요. 귀는 혈액순환이 활발할수록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손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압 단계입니다. 귀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귓불, 두 번째 귀 앞에 튀어나온 부분인 이주, 세 번째로는 귓바퀴 및 그 주변입니다. 순서는 귀 아래에서 위로, 즉 귓불, 이주, 귓바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귓불 지압입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귓불을 가볍게 잡고 앞뒤로 20초간 비틀듯 돌려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의 머리, 얼굴, 눈, 귀, 뇌와 관련된 자율신경 지점이 집중되어 있어요. 귓불을 자극하면 뇌에 산소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으며 눈 피로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꽉 잡지 말고 피부가 살짝 접히는 정도의 압력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주 지압입니다. 귀 구멍 앞쪽에 있는 작은 연골 덩어리인 이주는 심장, 폐, 교감신경계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지손가락 끝을 이용해 1초에 한 번씩 눌렀다 뗐다를 10회 반복해 주세요. 지그시 누르면서 호흡도 함께 천천히 해주면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지압을 시도해 보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귓바퀴 지압입니다. 이 부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전신 피로를 풀어주는 핵심 지점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귀의 가장자리부터 안쪽 방향으로 따라가며 살짝 꼬집듯 눌러주고 그 다음은 손끝으로 귀 바깥 테두리를 따라가며 부드럽게 쓰다듬듯 문질러 줍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해도 좋고 번갈아가며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귀를 통해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반복해 주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도 손끝이 귀에 미세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점의 지압을 모두 마쳤다면 마무리 단계로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 10초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이 동작은 귀를 통해 자극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생했어 하며 몸을 다독이는 행위이기도 하죠. 지압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저녁 자기 전에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뇌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과도하게 올라간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특히 잠들기 전에 귀를 지그시 눌러주고 이주를 자극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이 루틴을 매일 자기 전에 반복한 후 약 없이도 편하게 잠든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너무 피곤하거나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에는 간단 버전 루틴을 써도 좋아요. 귓불을 30초간 돌려주고 양손으로 귀 전체를 위아래로 10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지압이 익숙해지면 상황에 따라 특정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피로가 심할 땐 귓불 아래쪽, 긴장성 두통이 올 땐 이주, 소화가 잘 안 될 땐 귓바퀴 위쪽 안쪽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가 루틴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기본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 지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매일 내 몸을 손끝으로 체크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기도 하죠. 매일 귀를 지그시 눌러주는 몇 분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날들이 반복되지요.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축 나는 기분 누구나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고 병원을 돌고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려 하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원하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지친 곳을 다독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귀 지압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강력하고 돈이 들지 않지만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돌본다는 깊은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손끝으로 귀를 가볍게 만져보세요. 딱딱하고 얇은 이 한 조각이 사실은 전신과 이어진 정교한 통로라는 걸 그동안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굳어버린 교감신경, 늘 피곤한 몸, 계속 찌뿌둥한 머리. 이 모든 신호는 사실 지금 당장 좀 쉬어줘라는 몸의 작은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무심했습니다. 자기 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들어도 외면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저 귀를 만져주는 것, 그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을 비비고 따뜻해진 손으로 귓불을 문질러 주세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뇌를 깨우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털어내는 의식처럼 귀를 지그시 누르고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그 동작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잘 살았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무리가 되어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안정돼서 너무 고맙다. 귀 지압은 내게 작은 명상 같은 시간이 됐어요. 하루 5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믿지 못했죠. 이젠 제 일상의 루틴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약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귀 지압은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놓아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과 당신의 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 하나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귀 지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안 해봤을까? 라고요. 하루 5분,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귀를 만지며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했어. 내일도 함께 가자. 이 작고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적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